이어서 참가번호 30번 이인숙님도 소년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를 저에게 주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마치시고. 여러분 박수로 분위기를 좀 살려볼까요? 소년 윤동주.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수미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수미의 얼굴은 어린다. 네, 이어서 31번째 참가자입니다.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서 제가 외웠습니다. 김오남님. 네, 저는 김재난입니다. 뭐 어쨌든 소년을 준비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생긴 건 저 많이 다르군요. 네, 훨씬 낫습니다. 자. 소년 윤동주. 여기 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쉽게 쓰여진 시라는 걸 준비한 분이 7분이십니다. 32번째 참가자 정혜정님께서 첫 번째 쉽게 쓰여진 시를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박수로 응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32번 자리에 계시지요? 32번 했는데. 아, 그랬고요. 참가번호 33번 김상래님 안 계시죠? 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참가번호 33번 김상래님. 그러면 34번 윤순덕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윤순덕님께서도 쉽게 쓰여진 시를 낭송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진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35번 신명자님 계시나요? 한 번 더 확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6번 이성란님 모십니다. 쉽게 쓰여진 시 5번째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들고 대학 노트를 들고 넓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7번 임윤주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38번 장성욱님도 준비 바라겠습니다. 임윤주님 쉽게 쓰여진 시 듣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총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이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봄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이어서 38번 장성욱님 역시 쉽게 쓰여진 시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39번 황정혜님 준비해 주십시오.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씨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습한 비가 쏙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래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다양한 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참가번호 39번 황정희님은 유언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언 윤동주. 훤한 방에 유언은 소리 없는 입놀림. 바다에 진주 캐러 갔다는 아들, 해녀와 사랑을 속삭인다는 맏아들. 이 밤에 사 돌아오나 내다 봐라. 평생 외롭던 아버지의 운명. 감기우는 눈에 슬픔이 어린다. 외딴 집에 개가 짖고 휘황찬 달이 문살에 흐르는 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참가번호 40번 이상민님께서 자화상 준비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지나 논가외 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아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크 뭘 좀 더, 물을. 뭐 제반적인 건 심사위원께서 감안하실 테고 여러분은 박수로 한 번 더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외 땅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자, 주신 측에서 여러분께 간단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잠깐 1분 정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동주 선장의 3대 회장이었던 최태식입니다. 우리 오늘 행사는 일반 전국에서 계절별로 지방에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단법인 윤동주 선장회에서 주최하는 윤동주님의 시와 사상과 정신을 흠모하는 그런 곳에서 주최하는 윤동주 시만 얻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가하신 우리 여러 발표자님께서는 충분히 자긍심을 가졌어도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대복을 다 입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그 무대복을 이렇게 갈아입지 마시고 57번까지 발표를 다 마치시면은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으시니까 위에서 심사위원을 모시고 멋쟁이 사회자님하고 같이 사진을 한 장 남기시고 옷을 입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아까운 시간 잠시 드렸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 주세요. 여러분 잘 알았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고맙고요. 이어서 이제 준비된 분을 모십니다. 역시 자화상을 준비하셨을 텐데 윤중철님, 네, 어서 오십시오. 참가번호 41번이십니다. 네, 마이크 쓰시고요.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 돌아 농가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42번 정민아님께서 자화상 준비하셨습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초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가을의 중심에서 진지한 사나이의 어떤 성찰과 이런 회한이 왠지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다음 분을 모시겠습니다. 특별히 가운데에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옷이 보긴 싸 보여도 상당히 고급이군요.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할까요? 43번. 43번 허정숙 시인입니다. 아, 예, 시인. 준비하신 시가 참여록이에요. 그렇죠? 자, 특별한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 참외로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외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팔아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외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네. 고맙습니다. 의상에 대한 제 진심은 선생님 뉴 에이지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44번 정영호 선생님입니다. 참여를 준비하셨습니다. 참외로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외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팔아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외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5번 참가자입니다. 정영호님의 참여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수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외로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외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외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46번 참가자십니다. 박영미님, 트루겐의 부연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가겠습니다. 트루겐F의 언덕. 윤동주.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장등이의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주매통, 쇠조각, 혼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새기러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눈,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의 손수건, 있을 것은 제가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이제 47번 박노경님, 48번 박재찬님, 49번 박양수님 이렇게 투쟁의 배연덕을 네 분이 준비하셨는데 네 분 다 박가성을 갖고 계세요. 아무튼 좋은 일치입니다. 어서 오시죠. 47번입니다. 박노경님이십니다. 트루겐 FV 언덕 윤동주.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지매통, 쇠조각 헌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순혈된 눈, 세기로 푸르스름한 입술, 너들너들한 남루 찢겨진 맹관.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 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헐끔 돌아다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네. 얘들아 이게 어떤 점수 차이가 있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애들을 부르실지 기대도 되고요. 48번입니다. 박재찬 선생님이십니다. 역시 트루겐의 배연덕 박수로 가겠습니다. 트루겐F의 언덕 윤동주.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접매통, 쇠조각, 헌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세기로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겨진 맨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이 어린 소년들을 삼켰느냐? 나는 철근한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가정설의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운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럴 운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운이었다. 그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홀이 밀려들 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9번째 참가자십니다. 박양수님 역시 트루겐F의 언덕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얘들아 기대하겠습니다. 트루겐F의 언덕. 윤동주.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세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의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즈매통, 세 조각 흔 양발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꺼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새기럽 푸르스름한 입술, 너들너들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네. 이상으로 박씨 가문의 프로그램의 별언덕 네 분 같이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네 분의 심사 기준은 애들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쉬운 번째입니다. 최혜연님께서 한난계를 준비하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한난계 윤동주. 싸늘한 대리석 기둥에 우가지를 비틀어맨 한난계. 문득 들여다 볼 수 있는 운명한 오척육촌의 허리 가는 순주. 마음은 유리관보다 막소이다. 혈관이 단조로워 신경질인 여론 동물. 가끔 분수 같은 냉침을 억지로 삼키기에 정력을 낭비합니다. 영화로 손가락질할 수돌레방처럼 치운 겨울보다 해바라기 만바람 8월 교정이 이상 곱소이다. 빗글을 그날이 어제는 막 소낙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좋은 날씨올시다. 동조구리 바람의 언덕으로 숲으로 하시구려. 이렇게 가만 혼자서 귓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마도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뛰쳐 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쉬운 한 번째 참가자십니다. 김명춘님의 흐르는 거리 듣겠습니다. 51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흐르는 거리 윤동주. 으스름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려 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든 거리는 거리 모퉁이 붉은 포스트 상자를 붙잡고 섰으려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살아가는 동무 박이여, 그리고 힘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보세. 몇 자 적어 포스트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의 금단추를 삐었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
당신과 함께 즐거운 내일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2번째 참가자입니다. 최복수님의 흰 그림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흰 그림자 윤동주. 하모니 짙어지는 길목음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금이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날을 하나 둘 재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항문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으슥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실험 없이 풀폭이나 뜯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가번호 53번 김복점님께서도 흰 그림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별히 뵙기에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정도는 많아 보이시는데 이연세의 시를 외웠다는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분이 쉬운 셋, 제가 쉬운 둘입니다. 흰 그림자 윤동주.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음에서 하루 종일 시드는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금이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날을 하나 둘 재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그리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어이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실험 없이 풀폭이나 뜯자. 네, 뭐 기분 나쁜 일은 없으셨죠?
뭐 듣는 태도라든지 이런. 예.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누님 때문에 애가 타서 가서 물 먹고 왔어요. 뭐 기분 나쁜 일거든 한 말씀 하시고. 아니, 제가 너무 격하게 했는가 이거. 아니에요. 매력 덩어리야. 공감하시면 동의 박수. 우리 저는요. 네. 제가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이걸 예. 상을 탄다 이게 아니고요. 예. 저는 많이 좋아서 왔어요. 난 누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100%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조심 내려가시고요. 예, 아유. 난 정말 저도 내년부터 저렇게 살 거예요. 자, 이어서 54번입니다. 서상철님 준비해 계시죠? 예,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아, 넥타이가 아주 멋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간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쉬운 5번째 참가자십니다. 김정미님 맞으시죠? 예. 별 해는 밤을 드디어 18번째를 듣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응원드립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허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다운, 라이너, 마리아 리케 이런 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희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먼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이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면 숨을 고르는 거 보세요. 예, 대단합니다. 듣는 저희도 힘듭니다. 이제 별 해는 밤 드디어 19번째 마지막 별을 해게 됐습니다. 참가번호 56번 이채원! 어서 오십시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잼, 다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헐구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법 정신까지. 여러분, 남편이 부부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을 때 부인께서 쇼핑을 할 때 남편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월남전 전쟁의 지수랍니다. 그렇다면
57번까지 기다린 이분의 스트레스 지수는 사회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의 큰 박수와 응원이 엄청난 이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치면 나는 여러분께 어떤 환호와 박수를 기대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이문식 마지막 참가자십니다. 참여로 어서 오십시오. 사회자가 띄울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네. 참회로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심사위원장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살맛이 납니까? 우리 심사위원님들 내일도 오늘같이 화장이 잘 받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별 해는 밤을 19명분을 심사했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의 속은 지금 어떨까 합니다. 자,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로 신앙성대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음향 감독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왜 마이크가 이렇게 골고루 컨벤션 효과가 나는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음향 감독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요, 다음 이제 C 퍼포먼스 공연팀이 마이크 4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함께 제가 이렇게 하고요. 예. 자, 사진 한번 찍고. 예, 알겠습니다. 출연하신 모든 발표자님들 발표복 모두 벗으시고 기념사진 한 장 찍고 그 축하 공연하고 심사평 심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할게요. 자, 축하 공연도 짧게 하고 심사평 그 시상식도 짧게 하실 거니까 빨리 옷 벗으시고 발표한 그대로 올라오셔가지고 사진 한 빨리 찍고 그렇습니다. 수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하시고 심사위원장님의 총평을 같이 권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 조용필 이런 분들 오늘 바빠서 못 모셨고 나머지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념 촬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을 듣고 기념 축하 공연 그 다음에 시상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천양미 사회자께서 시상식은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디 계십니까? 집계를 좀 하셔서 네. 발표자들 다 좀 그리고 집계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심사지 오다가 네. 윤동주 선장님 그럼 먼저 시상에 앞서서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심사위원님 모두에게 박수를 드리면서 임지숙 심사위원장을 무대에 모셔서 간단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낭송도 그렇고 모든 대회라는 게 사실 주사위를 딱 던지고 나면 어떤 때는 복골복이라는 말 아시죠? 그런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심사위원을 고르시는데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애를 쓰면서 멀리 대구까지 울산도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도 고르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가장 엄격하게 가장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밤샘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시라는 것이 내가 낭송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는 내가 먼저 느낀 감정, 감동이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대체적으로 흉내도 내신 분이 있고 정말 잘하신 분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어에서 틀린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몇 개를 짚는다면 밤비가 내렸는데 봄비가 내려라고 자기도 모르게 봄비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밤비와 봄비는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점수가 많이 안 좋아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별에는 밤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 별에는 밤을 정말 이것 배우러 서울에도 10주간인가요? 공부를 다니면서 했는데 신앙송은 모든 말들이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 아까 어떤 한 분은 제목 치고 지은이를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윤동주 시인의 시만 하셨는데 윤동주 시인의 이름을 빠뜨린 분 한 분 계시죠?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인정 점수를 줘도 마이너스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와 별에는 밤을 보면 계절이 지나가는 계절 첫 마디가 장음일까요? 평음일까요? 장음인데 대부분의 열 몇 분 중에 장음 내신 분이 2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2-3분. 다 계절이 지나가는, 계절이 지나가는. 계절은 또 괜찮아. 계절이 지나가는, 계절이 지나가는. 어쩔 수 없이 이 시에 대해서 경상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점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못해서 못 받았다가 아니라 어떤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못했고 오늘 애도 많이 쓰셨지만 시의 이해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전체 심사위원들의 평이셨어요. 시를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 웃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웃고 하셨어요. 슬픈데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했고요. 그리고 제수처를 쓰실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제가 이 신앙송을 27년 정도 하면서 연기를 일부러 배웠어요. 한 7, 8년 그랬는데 제수처는 말보다 먼저 방향을 보고 내밀거나 어떤 표정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또 발성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을 저는 먹는다 그래요. 쓰잘데기 없는 말 이러면 쓰잘데기 없는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고 나오고 함축해서 버무려서 나오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또 청중을 휘어잡으셔야 되는데 휘어잡은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았고 그 중에도 시어를 하나 틀리는 바람에 감점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김복점 선생님이 나는요 오늘 신앙송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그분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비록 상을 못 받으셔도 이렇게 즐기러 나왔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좋아요. 상을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치열함보다는 즐기는 게 좋고요. 흔히 그러잖아요. 천재를 이기는 건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기는 건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를 좀 더 이제부터라도 깊이 있게 분석하시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표정도 따라가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혹시라도 상을 못 받으셔도 너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운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고요. 즐기셨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노벨상 심사평 같은 그런 심사평이었습니다. 배우고 또 새롭고 즐겁게 심사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심사위원들 모두에게 이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있는 집안 분들은 저렇게 다 일어서서 인사를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상을 거행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수여는 사단법인 윤동주 선양회 회장 최승호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을 함에 있어서 장려상이 6분, 동상 3분, 금상, 은상, 대상 각 1명씩인데 최승호 회장님, 장려상 정도는 심사위원장님이 주셔도 어떨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 심사위원장님 올라오시죠. 임지숙 심사위원장께서 장려상 6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차가번호 37번 임윤주, 38번 장성우, 39번 황정희, 17번 황보정애, 18번 신지우, 42번 정민화, 이렇게 6분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윤주, 장성욱, 황정희, 황보정애, 신지유, 정민화님 순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서시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사진을 동시에 같이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토타임을 따로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임윤주님께 장려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임윤주, 위 사람은 사단법인 윤동주 선양회가 주최한 제13회 윤동주 문화예술제 제3회 전국 윤동주 시인낭송 대회에서 윤동주 시인의 숭고한 얼과 민족사랑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낭송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9일 사단법인 윤동주 선양회 회장 최승호 대신해서 심사위원장 임지숙님이 수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성욱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장 장성욱 장려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정희님께 수여가 있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황정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황보정애님께 대한 시상입니다. 상장 황보정애 장려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신지유님께 시상을 진행합니다. 상장 신지유 장려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려상 끝으로 정민화님께 수혜가 있습니다. 상장 정민화 장려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 임지숙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념 촬영, 예. 아까 길기로 나오셨다는 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찬영 경례, 아 좋습니다. 꽃다발 같은 것은 또 뭐 이렇게 다 찍은 거를 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어서 동상 세 분께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동상은요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최승호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동상 첫 번째 차가번호 34번 윤순덕, 차가번호 38번 장성우, 차가번호 23번 박귀연,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윤순덕, 장성우, 박귀연,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예, 저쪽으로 가서 먼저 윤순덕님께 시상이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상에 지금 장성욱님이 한 번 더 호명이 돼서 2번 사고가 있는데 먼저 2분께 대한 시상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장 윤순덕 동상
위 사람은 사단법인 윤동주 선영회가 주최한 제13회 윤동주 문화예술제 제3회 전국 윤동주 시인낭송대회에서 윤동주 시인의 숭고한 얼과 민족사랑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낭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9일 사단법인 윤동주 선영회 회장 최승호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현님께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 박규현 동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장과 시상금 같이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기념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장성욱님께 대한 중복된 내용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집회부에서 장성욱님 발표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자, 우리 동상, 수상 두 분께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이어서 은상, 금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은상입니다. 은상에 대한 시상 내용은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은상입니다. 참가번호 9번 김수란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김수란 은상 이하 내용은 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념차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 심사 집계하는 걸 옆에서 잠깐 엿봤는데 너무너무 점수가 비슷해서 힘들게 집계도 이루어졌고 시간도 많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이어서 금상 시상하겠습니다. 발표합니다. 참가번호 47번 박노경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시낭송과 증서까지 같이 추가로 드리고요. 상금 70만원과 상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수상자 박노경님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박시문님께서 드디어 한 분 해당이 되셨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상장 박노경 금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금 70만원과 시낭송과 증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낭송과 증서 성명 박노경 위 사람은 사단법인 윤동주 선양회가 주최한 제3회 전국 윤동주 시낭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시낭송가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함에 따라 시낭송가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사단법인 윤동주 선양회 회장 최승호 축하합니다. 시인님 시낭송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념차례 있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대상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대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랑프리 오늘의 대상 누굴까요? 몇 번?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대상 발표하기 전에 아까 착오가 있었던 동상에 대한
시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이벤트 같습니다. 착오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상 한 분 발표합니다. 김오남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김오남님. 자, 상장은 여기고요. 네. 자, 상장 김오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오셨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같아서 신경 쓰이는데 동상이라도 받으니까 다행이네. 자,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김오남, 동상 이하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자,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이해해주신 장성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대상입니다. 대상에게는 시상금 100만원과 시 낭송가 증서 그리고 상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대상입니다. 참가번호 32번 정혜정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분이군요. 수상보답분을 봐서라도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정말 다들 고만고만해서 본인도 실감이 안 날 게 틀림없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정혜정 대상 위 사람은 사단법인 윤동주 선생회가 주최한 제13회 윤동주 문화예술제 제3회 전국 윤동주 시낭송대회에서 윤동주 시인의 숭고한 얼과 민족사랑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낭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9일 사단법인 윤동주 선생회 회장 최승호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금 100만원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신앙송가 증서가 있겠습니다. 신앙송가 증서 수여입니다. 신앙송가 증서 성명 정혜정 이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수상자 전부 나오셔서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대상자 정혜정님의 앵콜을 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자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멀리서 함께 와주신 가족들, 친지분들, 그리고 좋은 대회 만들려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들께도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라오시죠. 수상자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올라오세요. 계단 조심하시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즐기러 오신 누님은 저하고 둘이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어서 오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참고가 있던 거 양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동주 신앙송 대 화이팅! 윤동주 신앙송 대 화이팅! 이어서 대상 수상자 정혜정님 앵콜. 네. 쉽게 지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남매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래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여러분, 그럼 이상으로서 모든 행사를 마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